성민이가 줄거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선생님은 이제 줄거리보다도 전체적인 카프카의 문학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프카 사진 보이죠? 표정이 어때? 웃고 있는 거야. 표정이 어때? 뭔가가 섬뜩하지 않아? 귀 생긴 거 좀 봐봐. 지금 웃고 있는 거 어때? 보통 카프카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의 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첫 번째 문장이거든. 카프카 전집을 가능하며 불안과 고독, 소외와 부조리, 실존의 비위와 역설이라는 문장으로 카프카를 시작을 해.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색깔이 무슨 색깔로 느껴져? 핑크색? 맞아, 회색. 회색빛으로 느껴지죠. 우리가 흔히 카프카의 문학을 하면은 무언가가 어두컴컴한, 어두운, 그렇다 해서 아주 선명한 깜짝색도 아니고 무언가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회색빛깔로 카프카의 문학을 읽고 있거든. 아까 성민이는 카프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카프카의 문학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회색빛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카프카의 문학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는 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선생님이 문학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송에 대한 책 읽었니? 소송 읽은 사람도 있죠. 이 주인공은 나는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지만 증명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선고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어 안 했어가 아니야. 어떤 죄냐면, 어떤 짐이냐면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야. 신은 영원하잖아. 죽지 않잖아.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야? 한계가 있어. 유한성, 그걸 유한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그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 그리고 죽음을 향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무릎,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소송의 주인공도 아무리 내가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했으니까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니? 증명을 했으니까는 나는 어때? 그래도 죽는다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야.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카프카의 이름이 카프카잖아. 보통 모든 문학의 카프카는 자기 주인공을 카라고 해. 근데 우리가 변신에는 주인공이 누구지? 장자. 같은 맥락에서 대놓고 카프카는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카라고 얘기하다가 같은 패턴이잖아. 장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희들에게도 질문을 던진 거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라고 표현했지만 해충이야. 해로운 인간. 해충으로 태어났어. 해충이 되었어. 그러면 너 어떨까? 해충으로 태어났어. 라고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그 잠자가 나오는 문화책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잠자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나 자신이 이 책의 주인공이다. 사실은 이 일반 문학책과 카프카의 문학책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문학책들은 이제 문학을 쓰면 자기 일기장인 것처럼 문학을 써. 자기 이야기를 써내죠. 그래서 그 연애 관련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연애담을 쓰기도 하고, 일부러 책을 쓰기 위해 연애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일기장 같이 쓰는데, 카프카의 책은 그런 책이 아니야. 우리가 철학책이라던가 그런 사회학책 모든 책들은 너희들에게 무언가가 명확한 정답을 알려주려고 해.
근데 카프카는 정답이 없어. 그 정답은 나한테서 찾는 거거든. 처절하게 나한테서 찾는 거거든. 카프카의 대부분의 책들이 결말이 없이 써진 책들이 많거든. 그럼 너희들은 어때? 내가 작가인데 결론이 없어. 그러면 그 문학 작품은 뭔가 가치가 있겠니 없겠니? 가치가 없겠지. 끝이 없는데. 근데 카프카의 책은 그렇지 않아. 결말이 없어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어. 왜 그럴까? 아까 성민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카프카는 문학이라고 얘기했잖아. 카프카 자체가 문학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문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삶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끝났니? 책이 종결된 것처럼 너의 삶이 끝났어?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던져준 질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책이 바로 카프카예요. 보통 책들은 이렇게 내용을 담잖아. 그 안에 무슨 철학적인 내용? 연애다. 무슨 책 좋아해요? 재미있는 막 스릴러. 여러 가지 내용을 담잖아요. 그쵸? 카프카의 책은 이렇게 내용이 중요한 책이 아니야. 이 그릇이 중요한 책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카프카의 문학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까 성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카프카의 책은 불태우는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 스토리는 이제 성민이가 잘 얘기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약 벌레로 바뀐다면 그게 모두에 대한 질문인데 성민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끔찍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응? 솔직히 성민이가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기도 했지만 그런 문학 작품에 자기 자신이 투영될 수 있는 것도 되게 능력이야. 안 되는 사람이었어. 지극히 현실주의자는 책이면 책, 나는 나지. 그냥 책을 대상화해서 읽어. 근데 성민이는 그것이 그냥 사물화 대상화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그런 책 읽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카프카는 왜 이렇게 해충 같은 그런 벌레가 나오는 책을 썼을까요? 응?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우리 하리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너무 끔찍한, 정말로 끔찍한 가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뼛속까지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끔찍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내가 벌레가 됐을 때 어땠어? 여기 카프카의 이야기 했을 때 내가 벌레가 됐어. 벌레가 됐을 때 어땠어? 얘 특징이 있잖아. 얘 특징이 뭐야? 말은 못해. 근데 귀는 뚫렸어. 그쵸?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죠. 선생님은 말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고. 우리가 그 계획 프로젝트 때도 이거 경험해봤잖아. 어때? 어땠어? 1등급은 경험 안 해봤지만 어땠어? 귀는 차라리 귀라도 안 뚫렸으면. 귀는 뚫렸는데 말은 못해. 그때 그 경험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런 벌레라면 어떨까? 보통 그 소송도 그렇고 우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 표정이 되게 진지하잖아요. 근데 카프카와 그 친구들은 이렇게 진지하지 않았어. 소송, 야 내가 있잖아. 책을 썼거든. 어제 책을 썼는데 글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잡혀갔어. 그 술집에서 깔깔깔거리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보통 있잖아. 문학학과에서는 카프카 책을 보고 막 읽고 킥킥킥 웃잖아? 그러면 점수를 뭐 주는 줄 알아? F 줘. 근데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겁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자체라는 거. 여기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있니? 난 단순하게 이런 무언가 억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소외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너 자신을 찾으라는 거거든. 그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카프카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되었을 때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됐잖아. 이 카프카가 원래는 이 집안의 가장이죠. 근데 그런 가장이 벌레가 됐어.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니? 아빠는 사과를 던져가지고 탁 등에 꽂혔지. 그쵸? 그거 우리미가 연기 잘했었지. 우리마 용유리한테 마법 던지는 거.
차가 몇 개 필요하겠다. 엄마는 어땠어? 우리 한국의 엄마 같았으면 벌레가 되든 안 되든 진짜 내 새끼 하고 막 껴안았을 텐데, 그치? 여기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 거의 한 달 동안 보지 않았어. 그리고 봤을 때 어떻게 했어? 기절해버렸지. 그리고 여동생은 어때? 카프카는 여동생을 했잖아. 음악과 관련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동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 근데 동생은 어때? 밥을 주는 둥 마는 둥 그냥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오빠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실을 직면한 거야. 만약에 내가 벌레였을 때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저런 존재였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었잖아, 카프카가. 그렇다고 내면이 바뀌었니? 내면이 바뀐 건 아니었어.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세상에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러면 나의 본 모습은 뭐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카프카가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카프카 책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어렵지 않고 잘 읽혀졌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문장을 딱 읽었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을 계속 읽잖아?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뭔가가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벌레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궁금증을 가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카프카의 책 그러면 무언가가 조금 이렇게 회색빛깔 나는 인간 소외를 썼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럼 대상이 누구일까? 이 책을 읽는 대상? 굉장히 힘든 사람, 소외된 계층, 노동자 그런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일까? 그렇지 않아. 오히려 있잖아, 힘이 엄청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카프카 책이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있다고 막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데 쭉쭉 갈 수 있니?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 권력적인 측면보다 권총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권력은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권력 그리고 권력은 내가 권력을 나타냈을 때는 반대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잖아. 나의 권력을 억누르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지. 권력을 추구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다시 짓누르고 또다시 권력을 추구하지만 다시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 거를 선생님이 약간 보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야. 선택은 우리니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현우야. 그치?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너한테 주어지니? 우리는 보통 원인 다음에 결과라고 생각하잖아. 네가 열심히 한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너한테 결과가 주어지니? 아니죠. 세상은 원인 이꼴 결과라고 하지만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해.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보여진 그 행동이 나를 다시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 평가되는 부분. 그래서 데리다 같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 이 카프카 책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야. 내 마음대로. 카프카가 나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니야. 나 이런 의도로 썼어. 라고 카프카가 얘기해주는 거 아니지. 이 문학가도 카프카의 책을 읽고 해석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카프카가 쓴 책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읽고 있잖아.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해석된 그 카프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카프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랑 이해는 정말 다르거든. 표현은 이미 이 책이 표현되어 있죠. 언어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 너희들도 읽고 그 텍스트가 표현하는 대로 자기 삶에 녹아들게 이해를 하라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삶 속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벌레, 귀는 뚫렸지만 말을 못하는 이 벌레의 처지가 있고 이 벌레의 두 번째 처지가 있어. 뭐야?
응? 이 벌레 되게 특이해. 이 벌레는 있잖아. 우리는 먹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잖아. 근데 단순하게 먹는 거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욕망하지? 뭐를 먹고 싶어 하지? 음악. 미지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왜 그 카프카가 벌레가 돼가지고 그 손님들 있는데 기어 나왔어? 그 음악 소리에 기어 나온 거잖아. 그 음악을 미지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신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벌레가 아니야. 그쵸?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신을 통해서 나가 아닌 너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정해진 해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재해석해보는 그런 카프카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 틀로서 카프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너희한테 그때 법 앞에 글 3페이지짜리 올려줬는데 그거 읽어본 사람 있니? 법 앞에. 지금 이 책도 변신도 첫 문장이 되게 의미가 있었잖아. 그럼 법 앞에 첫 문장은 뭐였는지 알아? 법 앞에서? 응? 법 앞에 한 문지기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법 앞에. 근데 법이라는 것이 공간이 아닌데 집 앞에는 이해가 되고 하리학교 앞에는 이해가 되는데 법 앞에 섰다는 게 이해가 되니? 그거 자체로 첫 문장 자체로 다른 차원에서 공간화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지기가 서 있지. 그리고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해? 지금은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벌레가 되는 것도 상상을 해봤잖아요. 해충이. 그러면 법 앞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을까? 우리 용률이는 우리 예술도 될 수 있어. 문학작품도.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우리는 권력 앞에 내가 서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렇게 각자 서 있는 그 앞에. 그런데 있잖아. 이 문지기가 얘기하는 게 있어. 나 권력 앞에 서 있어. 이 입장하면 나는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야. 무언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대.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있잖아.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나중에는 그 욕망하는 마음을 사랑하들에게 할 수 없어. 지금 당장이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은 막 집 앞까지 달려가지. 성민이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그것처럼 지금은 허락할 수 없다. 너네 이 책 봤을 때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 법 앞에서. 지금 변신은 얘기했고 법 앞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일까? 법 앞에 서 있는 문지기? 아니면은 그 시골 사람? 누구일까? 응? 보통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은 그 시골 사람, 시골에서 와서 법과 관련되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 책의 주인공은 뭐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문지기야. 왜 문지기일까? 이 문지기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유일하게 지키는 존재야? 아니야. 문지기 넘어 문지기가 있고 문지기 넘어 문지기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법을 잘 알아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법 잘 몰라. 그냥 이 사람도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 이 책에 보면은 그 법에서 보면은 그 시골 사람이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이 사람은 퇴근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시골 사람은 있잖아. 언제든 주체적으로 자기가 돌아갈 수 있어. 오히려 그나마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지. 근데 그 문지기는 어때? 시골 사람이 가기 전까지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그 앞에서 지켜야 되는 존재야. 그런 부분에서도 너희들에게 무언가가 던져진다면 법 앞에 서 있는 여기 제 주인공이 누구였어? 첫 문장에 법 앞에 한 시골 사람이 서 있니? 문지기가 서 있는 거야. 응? 너희들 앞에 누가 너희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니? 응?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카프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카프카의 직업이 뭐라고?
법과 관련된 변호사야. 근데 카프카가 변호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노동자였어. 그러면은 그 시대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의 입장에 서 있는 카프카가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멋지게 그냥 변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겠지. 그 시대적인 맥락에서 노동자라는 위치는 굉장히 천한 위치였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갖고 있는 물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글에 녹아져 있는 거야. 카프카의 삶을 문학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차르트가 어제 지난주에 바울이가 얘기한 것처럼 모차르트가 신동 중에 신동이라고 얘기하잖아. 모차르트도 그의 삶 자체가 음악이었거든. 그때 얘기를 잠깐 기억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오페라를 했을 때 정말로 2시간짜리 공연이다. 그러면 20분만 노래를 하던가 아니면 30분 그냥 쉬는 시간이야. 그런 식으로 짧게 작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리 천재라도. 그런데 모차르트는 그 모든 시간에 다 노래를 작곡을 했고 정말 하찮은 사람들도 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삶 자체가 음악이었기 때문이야. 모차르트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목소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카프카도 굉장히 그 사람이 선생님도 카프카의 어린 시절은 성민이한테 지금 처음 들어서 아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자기 자아가 형성됐을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일, 직업 그런 속에서 자기 삶 속에 나타난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 문학에 녹아져 있었겠죠. 카프카가 전업이 꿈꾸는 거지 작가는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3시나 4시에 퇴근하면 밤 새도록 글을 썼던 거야. 너희들이 부딪힌 한계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삶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삶이 하리학교잖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얘는 삶이 그냥 하리학교거든. 삶이 음악인 사람, 삶이 문학인 사람, 삶이 또 권력이야. 그럼 권력이라는 주제는 또 얘를 이길 수가 없어. 삶이 그거인 사람. 눈만 뜨면 생각나고 자기 전까지 생각나는 사람. 그렇게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잖아. 그렇게 푹 빠지는 게 있어야 돼. 선생님이 해겔에 대한 글을 썼거든? 해겔에 대한 글을 썼는데 해겔이랑 별로 안 친해. 선생님은 현대 철학자라서 근대 철학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해겔에 대한 소논문을 써야 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뭔지 알아? 어떻게 하면 이 해겔이라는 사람을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했어. 내가 해겔에 대한 논문을 쓰니까 해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해겔 책을 읽고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이 해겔이라는 얘를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라는 고민으로 정말로 찾아보는 거, 자료를. 그 해겔의 이론을 공부하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글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찾고 하다가 찾은 게 노동이었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개그 작업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노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지. 그러면은 해결에 대한 레포트는 끝난 거야. 주제가 잡힌 거죠.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관심 없는 주제, 누가 시켜서 제시한 주제는 너무 힘들어. 그것을 내가 끌고 한 1년은 바짝할 수 있어. 2년, 3년. 그걸 평생의 직업으로 갖고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프카도 결국에는 너 자신을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찾는 나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순탄한 나가 아니라 처절하게 진짜 그 징그러운 벌레가 한번 대봐. 아니면 너는 죄가 없는데 그 죽어야 되는 존재. 감옥에 잡혀갔어. 그리고 아무리 나 죄 없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언가가 꽉 막혀있는 그 경험을 했을 때 근데 그 경험 안에서도 도망가 버리면 답이 없어. 끝까지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남 핑계를 대는 것도 답이 없어. 내 안에서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찾는 거. 자기 자신을 진짜 처절하게 찾아야 돼. 응? 내가 서영이도 마찬가지야. 너가 있잖아.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못 찾으니까는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답이 끝났어. 그거는
진짜 그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캄보디아에서 유림이가 재밌었던 거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권력과 연결시켜서 고개를 쳐들고, 우리 유럽에 가서도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그렇게.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뭐 이 카프카를 문학을 통해서 너희가 문학적으로 감동을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카프카 단편집이잖아요. 단편집 되게 짧아. 그것을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단순하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법 앞에 서 있어?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 그 공간, 그것을 찾아가면서 나를 찾는 과정으로 이 변신을 한번 다시 읽어도 괜찮겠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미쳐버리겠지, 그치? 성민아 벌레가 되었어. 그런 과정을 한번 너희들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카프카 연극을 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문학책 읽고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읽지. 그냥 책 한 권 문학책 읽는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우리는. 문학을 읽으면서 너 자신을 찾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밥 먹으세요? 몇 분 했어? 벌써.